to feel down. I said, young man, stay at the YMCA. It's fun to 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 모셨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두 분 김대희 총장님. 네, 아니 잘 못 보내고 있어요. 지금 네. 일상이 다 정지 중입니다.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자체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완전 오리무중이고요. 우리가 3월 말까지 갈 줄은 상상도 못했던 측면이 지난 100일 전이었는데 어떻든 모든 일상을 접고 지금 뉴스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일어나고 있는 집회라든가 또 탄핵 촉구 관련된 시민 참여 집회들 요거 때문에 뭐 다른 일상이 다 멈춰버렸네요. 김석 총장님은 똑같습니다. 어떠세요? 똑같고요. 예. 그 뭐 오리무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좀 늦어지는 것이 좀 신중한 거 아닌가.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걸어야 된다라는 속담대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불안함을 자꾸 유발하는 주체가 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고 일정은 지정을 해놓고 결정을 내려서 이 혼란함을 좀 하기 위한 자기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기관의 책무를 제대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싶고 매일매일 지금 현재 6시에 연양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김대희 총장님도 오셨던데 그 민주노총 전남본부에서 총파업 또는 뭐 시민파업 한 것 동시에 한 5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집회를 좀 개최했는데 그 뭐 힘, 열기, 그러니까 국민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선고 일정을 좀 지정하고 국민 불안을 좀 해소시켜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분 일단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자, 오늘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경제 동맹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여수와 순천, 광양, 전남, 동부권 3개 주요 도시가 경제 동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노관규 시장, 순천시장의 공식 제안으로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앞서 전남도와 광주시 또 전북도도 경제동맹 연합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이 지자체와 또 광역지자체 간 경제동맹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경제동맹이라는 게 뭐 어떤 것인지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김석 총장님. 네, 일단 뭐 경제동맹이란 말 그 자체로 놓고 보면은 서로 다른 자치단체 간에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 협력하고 약속을 좀 실행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산업, 관광, 물류, 뭐 일자리 뭐 이런 공동 전략을 좀 수립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은 지역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좀 줄이자. 그리고 공동이익을 좀 극대화하자. 그다음에 광역 방식의 어떤 경제권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수도권 과밀, 중앙 집중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좀 확보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아마 저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국가 예산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예산 확보를. 그다음에 인프라나 또는 기업들도 이렇게 되면 좀 쉽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문제는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랄지 인구 감소의 문제랄지 청년 유출에 대한 문제들도 좀 일정 부분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로 좀 진행되는 거고 사례로는 뭐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구상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는 것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자체의 시도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다라고 올해는 저희가 광양 행정협의회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실질화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시권에 들어온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대희 총장님.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경제 동맹이 나왔더라고요. 예. 기초자치단체 간에 있어서 경제 동맹이라는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부울경에서도 그건 나왔습니다. 광역이고요. 네네. 그건 광역인데 음. 보통 우리가 경제 동맹이 기초 차원에서는 처음이네요. 기초 기초 차원인데 차원에서는 예. 광역은 뭐 부울경이나 광주, 전남, 전북, 수도권, 뭐 충청, 대전 이런 광역 단위의 특히 이제 경제적 통합 문제 논의는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예. 지난 지방선거 때 폐지돼 버렸거든요. 전부 안 오고 대신 이제 대전 충남은 통합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고요. 부울경은 X가 되고 지금 그리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끝난 무산- 거죠. 경제 동맹은 네. 끝난 거고요. 대신 이제 강주, 전남, 전북에서 전북은 별도로 하겠다. 전북은 뭐냐면 우리가 새만금하고 할 거고 강주 전남하고는 안 하겠다 해서 지금 강주 전남 통합 논의가 작년부터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경제적 측면에서 예. 단계가 있거든요. 경제 협력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 동맹이고 마지막이 경제 통합이라는 용어인데 행정통합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경제적 영역에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같은 협력, 경우 동맹 통합 뭐 이런 네, 이건 행정구역 통합이 아닙니다. 예. 부울경은 행정구역 통합을 해보려다가 실패해버려가지고 이건 완전 이제 무산된 거고요. 예. 경제적 논의는 남아 있는 측면인데 기초 영역에서 우리가 경제적 협력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경제 동맹으로 가자. 경제 동맹은 경제 통합이라는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행정구역 통합과는 다르지만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궁극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경제 통합에서는 행정구역 통합도 가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지 이게 경제협력 구조고요. 예. 동맹구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든 지역 자치단체 간에서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협력이고 공동 추진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관련 기구 추진 기구를 만드는 게 경제 동맹인데 현재 행정에 비해서는 논의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동맹이라는 좀 더 강화된 내용을 가지고 언론이 나와서 내용을 봤더만 그럼 어떤 형태의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이익을 공유할 예. 거냐?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일단 조금 이따 또 얘기 네네. 풀어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설익은 것이 아닌가. 좀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되고 또 세 분의 시장님 어중을 한번 봤는데 예. 노광교 순천시장님은 굉장히 이건 하자라는 제안을 하신 것 같고 예. 차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러죠. 일단 이번 저희 여순 광 세계 시도의 경제 동맹 이야기는 이제 풀어가 볼 텐데 우선 지자체 간 또 광역 시도 간 이 경제 동맹 움직임이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런 시도에 어떤 창문을 여는 것,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 시작하는 것, 첫 걸음을 걷는 것은 대단히 유효한 전략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뭐 재화랄지 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수도권 다음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부울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여러 한계와 현실적 벽에 부딪혔던 것도 사실이죠. 예. 더군다나 우리는 광역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제 동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있는지, 그다음에 서로 간에 자치단체가 그러면 주요하게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분석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예. 왜냐하면 비슷한 것들에 대한 어떤 공동 투자를 좀 줄이자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여수는 관광으로, 순천은 생태로, 뭐 그 여수와 광양은 뭐 어떤 산업 기반으로 이미 갖춰져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이해 충돌이 없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정치적 리더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장들이 바뀌면 이걸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시장들이 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전남 동부권역 예를 들면 아까 김대희 총장님이 설리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런 것들의 법적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남 예. 동부권 국회의원들하고도 상의가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행정하고도 좀 상의가 있어야 될 거고, 예. 각 자치단체 내에 있는 의회하고도 뭔가 전략적 고민이 같이 되었을 때 실효성이 있는 건데,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는 첫 단추를 연 거지만 예. 설리 읽은 것을 조금 먼저 열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조금,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예. 왜 이런 계획들은 꼭 그 집권 말기에 나올까요? 네, 그게 조금 좀 아쉽죠. 집권 초기에 나와서 막 힘 받았을 때 추진하면 좋았을 텐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제안들이 나온다는 건 조금 안타까움인 건 사실입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도 예, 실제로 보면은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 예. 영남, 대구, 경북, 부산, 부울경, 그리고 호남, 그리고 충청 이 정도가 대체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역, 강원까지 포함해서. 강원까지.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은 수도권 감이라 문제하고 수도권 집중화 문제,
뭐 요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광역은 메가시티 전략으로 갔던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광역은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럼 전남 동부권 지역에 나온 이유는 현재 산업위기가 가장 큰 역할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순천도 사실상 인구가 증가한다고 보기 힘든 거거든요. 예. 궁극적으로 특히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인구는 궁극적으로 줄 수밖에 없듯이 서로 위기의식이 한 90만 도시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세계 예, 행정구역당 존재해서 결국 이 산업적 기반을 다시 부흥시키고 세계의 한 생활 영역을 어떻게 하면 좀 공동으로 이익을 항유할 수 있도록 만들까 하는 아마 그런 고민도 누구나 있어요. 예.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보자는 측면은 저는 의미는 있고 예. 대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은 지방의회하고 또 지역 시민사회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대학들 또 행정이 모여서 공동 논의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 광양만권 광역도시 뭐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부터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까지 경제적인 협력에 대한 논의와 기구들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번 이 경제동맹은 이것들과 뭐가 좀 가장 큰 차이라고 볼까요? 일단 경제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적 동맹이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산업적 어려움이랄지 이런 어려움을 어떤 굉장히 큰 화두로 내세운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처음으로 경제동맹과 관련된 경제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아마 그렇죠. 김대총장도 통합 기억하시겠지만 문제. 예, 광양만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예. 그 이제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광양항의 배후 부지 개발과 광양항이 산업과 물류 중심이 어떤 광양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향후에 여수산나고 광양 제철소 간의 연계, 그다음에 순천시가 어떤 배후 도시의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합의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예, 예. 실제 제가 그 2000년도 초에 광양만권 발전연구원이라는 네, 그게 곳에서 있었죠. 사무차장으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잘하셨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광양만 시대라고 하는 뭐 제가 잡지도 만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이것이 왜 자초됐느냐? 자초되기 전에 특히 국토교통부나 산업부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광양만권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수립된 바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세 도시 간에 특히 여수, 순천, 광양 세 도시 간에 조금 약간의 이견, 정치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좀 구체화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협의회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죠. 우리가 지난번에 재작년부터 이야기됐던 것 중에 대기 오염 관련해서 광양 행정협의회가 발동돼야 된다. 전라남도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도 어쨌든 정치적 리더십 부족이랄지 어떤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도 있긴 합니다.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왕에 경제동맹을 이야기했으니까 예. 그동안의 아쉬움들 한계들을 좀 극복하면서 좀 탄탄히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여수, 순천, 광양에서 경제동맹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예. 특히 이제 이게 여순강 근처에 1시간 이내에 경쟁 도시가 없거든요. 엄밀하게 뭐 강주 아니면 진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강주 정도 해봤자 1시간이 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근의 경쟁 정치도 없고 그리고 생활 패턴들은 다 똑같아요. 생활 인구의 30%가 다 여수, 순천, 광양이거든요. 다 한 다리씩 건너서 존재하는 그 경제와 문화, 생활이 같이 움직여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협력 차원을 넘어서서 동맹과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주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경제적 통합이 궁극적으로 행정구역 통합까지도 가야지 전남 동부권 지역은 산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니 약간 제가 생각하는 동맹 수준은 아니에요. 협력에서도 기초 단위. 그러니까 더 앞선 단계. 아니 굉장히 낮은 단계. 낮은 단계로. 이게 시내버스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떻든 순천만 정원 박람회 그리고 여수 세계 엑스포 문제 이런 문제 다양한 국제적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생활 민원들을 해결하는 차원 속에서 시내버스 광역은 서로 운행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서로 협력해서 지원하고 참여해주고 뭐 이런 형태의 기초 이제 막 걸음마 단계는 있었는데 예. 동맹이라는 어떤 경제적 협력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일정하게 집행을 하고 예산을 만들고 하는 통합과 그리고 뭐 동맹의 단계까지는 아직 안 나가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저는 그래도 될 거라 봐요. 왜냐하면 광양도 여수도 철강과 석유화학의 위기인 거 알고 이 광양과 여수의 산업적 토대가 무너지면 순천도
근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도시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미래 비전을 같이 나눌 필요는 있다. 그게 예. 경제 동맹의 필요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김석 총장님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런 행정협의회 같은 기구들이 좀 활동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동맹은 끝끝내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그 협의는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동맹은 얼라이언스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광역 행정 협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름대로의 느슨한 연대에서도 각자의 도시 간의 뭐 이해관계 어떤 이익들 이런 것들이 좀 구분되지 못했던 측면이 그러니까 뭐랄까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왕지사 저는 이제 과거는 과거라 치고 이 연맹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추진할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맹이라고 한다면 네, 예.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좀 경제적 동맹과도 별개로 우리가 전남 그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세계 도시가 출자해서 몇 년간 막 운영하고 사무국도 운영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에 대한 사례를 드는 거죠. 예. 공동 사무국을 두는 거죠. 그래서 각 도시가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무국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다만 이 기구에 대한 예산들은 세계 도시가 그 예산의 뭐 얼마 정도의 범위를 만들어서 좀 운영하게 한다거나라고 해서 그리고 이 기구에서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결정을 뭐 각각의 또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결정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식의 어떤 구속력 있는 그러니까 경제 동맹에 걸맞는 구속력 있는 기구를 자치단체 차원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좀 우선이지 않겠나 싶고 두 번째는 김대중 총장이 하셨던 것처럼 뭐 광역 교통망이랄지 좀 쉬운 것부터 해 보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이 경제동맹을 통해서 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 행정협의회에서는 이게 매년 2번씩 열리고 있는데 이미 뭐 세 가지 현안들, 뭐 광역교통망 구축, 여순사건 특별법 재개정, 또 광양 4단계 공업용수도 사업 이런 것들은 이미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두가 합의에 이루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동맹 그걸 넘어서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최소한의 지금 협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같은 공통의 화폐를 만들기도 하고 나라가 아니더라도 도시 내에서 화폐를 만들기도 하고 복권을 만들기도 하고 대단히 그런 어떤 경제적 요소에 걸맞는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줘야 이 경제동맹에 대한 성공의 확률이 좀 높아진다. 알겠습니다. 그 기존에 우리가 행정 그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은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기간 일시적 대응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여수 세계 박람회와 관련되어서 여수 공항을 확장하자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순천 정원 박람회와 관련되어서 숙박이나 교통 대책을 같이 한다거나 그리고 뭐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좀 광양하고 여수 산단에 좀 하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지역 상공회의소가 좀 요구했던 여러 가지 그 경제적 문제 있어요. 이런 곳에 주로 좀 대응을 많이 했던 환경이라든가 예. 특히 이제 국립어대 문제, 동북간의 국립어대 하자는 이런 의료 보건 문제, 환경 문제. 뭐 교통 문제 이런 걸 중심으로 일시적인 대응과 논의 정도만 있었지 후속 사업 없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 동맹은 완전 기구적인 거거든요. 이건 예산과 또 때에 따라서는 특별 자치 뭐 행정기구, 그쵸. 특별 자치 도라 그럴까요? 요까지 만들어야 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를, 그걸 강력하게 봐야 지향하고 되는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실상? 봐야 되는 측면이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노관규 시장이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 시장은 과거 행정통합 논의가 좀 실패로 돌아간 경험이 있어서 신중해야겠지만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이 행정구역 통합, 방금도 잠깐 주셨는데 말씀을 경제동맹의 차이점은 뭡니까? 일단 이건 행정구역은 통합을 하려면 주민투표까지 거쳐야 되는 상황이 이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복잡하죠. 굉장히 그 복잡한 가운데서 갈등이 주민의 있고. 의사도 좀 드려야 되고 막 이런 건데 경제동맹은 그런 행정통합의 복잡한 사례 없이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변화가 없는 거죠. 기존 행정구역을 유지한 가운데서 협약이나 협의체 중심으로 경제적 동맹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예. 뭐 시민들의 생활이나 정치적 어떤 민감도도 상당히 좀 행정구역 통합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낮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나 목표는 좀 더 분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경제라고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이나 뭐 바텀업 방식으로 양쪽 당사자 다 가능하지만 경제동맹을 이야기할 때는 이 경제 주체인 특히 우리 지역 여수, 순천, 광양에 있는
상공회의소랄지 기업 간의 막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정말 경제 동맹을 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예.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법적 기반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는 세계 자치단체장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고 경제인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주민들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시민사회도 포함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공론회장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 공론이 이걸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각 주체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방식의 공론장이 좀 필요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공론장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 자 경제동맹을 위해서 여수시는 순천시는 광양시는 주민들은 그럼 경제 주체는 그럼 국회의원들은 뭘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순차적 논의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요구로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말씀하신 대로 강제력이 좀 없기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단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주장을 정리하면 일단 좋다. 예. 이 좋은 것을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수, 순천, 광양 이번 경제 동맹을 두고 사실 전남 국립의대 신설만 놓고 봐도라도 이 세 지자체의 입장이 모두 다르기도 했는데 경제 협력, 이 동맹 순조롭게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저는 가능하게 돼야 되는데요. 이제 의대 신설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좀 있어서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려면 저는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행정은 좀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이야. 시장들은 예. 이제 선언과 합의를 했다면 아직 뭐 MOU 체계 업무 협약한 것도 아니니까요. 예. 그러려면 실무 단위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좋다 그러면 이제 경제 협력 단계도 아니다. 경제 동맹, 경제 통합이라는 단계 속에서 가장 낮은 단계도 아닌데 우리가 중간 용어를 써버렸어요. 동맹이라는 용어를 써버렸는데 그러려면 세계행정기구가 별도의 이 경제 통합 문제, 경제 동맹 문제를 추구하는 별도의 법적 행정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기구의 별도의 문제, 예.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단계를 가기 위해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손해와 손실이 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지만 서로 이익을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이 경제 권역 내에 동북권 권역 내에 항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논의를 하는 저는 경제통합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저는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은 이제 현재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꼭 들어와야 될 영역. 율촌산단도 사실상 2차 연료전지, 수소 뭐 특화기구 정도만 했지 우리가 항공우주, 기계금속 조립사업도 율촌산단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근의 농업단지, 농공단지들도 통폐합해서 율촌산업단지의 파이를 키워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게 동부 지역에 이제 순천대 국립의대 문제 나오면 의료산업 문제도 바이오 산업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서로 상호 논의가 되면서 예. 그럼 여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지역의 또 경제 기업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예. 또 전라남도나 정부로부터 어떤 예산과 법적 권한을 가져와야 될지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결국은 경제 동맹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라남도는 극렬히 반대하죠. 왜? 우리 서부권으로 가야 될 자원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예. 이거 왜 동쪽으로 줘야 돼? 이런 논쟁이 전라남도는 굳고 반대를 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가용된 예산과 정부와 광역 단위의 가용 예산과 자본을 동부권 지역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이것이 이제 특별법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예. 여기에 합의 과정 속에서 이제 전라남도의 동의가 있을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넘어야 될 행정적 장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김석 총장님, 이 지자체장들은 일단 좀 화답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순조롭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경제동맹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 어떤 뭐랄까 심리적 이런 것은 동의는 다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누가 이거를 선두에 서서 조종자 역할을 해내느냐 이 역할이 있겠죠. 그렇다면 앞서 질문 중에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 관련돼서 전남대학교 국립의대 설립 관련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경제동맹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가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동맹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대 설립 포함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김석 총장님? 저는 이제 물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류, 광양항이 있기 때문에 광양항이 있고 어떤 산업적 기반이 여수와 광양에 석유화학 산업단지도 있고 광양지체라는 곳도 있지만 결국은 제가 아주 2000년대 초반에 광양항 활성화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을 미쳤던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공동물류 거점이 아마 모든 것을 가장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공동물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여수도 물건을 제조해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또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예. 광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걸 같이
연계 도시라고 하는 순천은 그걸 잘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물류 거점 개발에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것도 왜 그러냐면 또 옛날에는 컨테이너 부두공단이었는데 지금 항만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항만공사의 영역이 사실상 지금 여수 세계 박람회 장 관리까지도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낼 수 있는 곳이 또 광양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쉬운 것은 광역 교통 카드에 대한 개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수 순천 광양에 쓸 수 있는 뭐 지금도 웬만한 신용카드, 교통카드면 모든 버스에 다 쓰지만 광역 교통카드 등을 만들어서 어떤 공동체적 어떤 그런 어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경제 동맹이에요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그러니까 광역 상당히 좀 교통 의미가 환승 있을 것 같아요. 할인제도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축제에 대한 것들도 대표적인 여수 순천 광양에 대표적인 축제 매화 축제 있고 뭐 불고기 진달래 축제 축제 있고 있고. 뭐 진달래 축제 있고 뭐 진남제 있고 뭐 갈대 축제 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동 뭐 운영 감독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시급하게 좀 더 논의돼야 되는 측면은 아무래도 세계 도시와 관련된 청년들의 삶. 청년들의 세계 삶. 도시가 공통으로 저는 채용 박람회를 여는 것도 공통의 취업 연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경제 동맹에서 가장 쉬운 시작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 인재를 여수 따로, 광양 따로, 순천 따로가 여수 산단이나 광양 제철에 있는 인근 산업단지 관계자들에게 지역 인재를 이렇게 뽑으세요라고보다는 세계 도시가 압력해서 넣는 것이 좀 더 예. 현실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청년 인구 감소랑도 연결될 것 그렇죠. 같고요. 지역 예. 인재 양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각각 도시가 지표로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도시가 해보니까 이만큼 올랐더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더 효율성을 좀 알겠습니다.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또 어떤 동맹이 시급하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경제동맹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동맹 자체가 불가능해 버리면요. 경제동맹이 어떻든 우리 권역 내에서는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하나의 법적 토대가 되어서 경제 산업 문제는 별도의 풀어나가는 행태가 되고, 예. 그 다음이 바로 행정과 교육과 환경, 의료, 문화, 요게 이제 나머지 제반 행정이 따라 들어와서 도시 통합이 예. 이루어지는 행태이기 때문에 1단계인 경제적 영역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 이게 성공해야지 뒤에 행정과 교육, 의료, 문화가 통합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저는 전라남도 문제라 그랬죠. 이게 경제적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사한 것이 광양만큼 있어요. 경제구역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산하고 여기에 법적 기구인 경제통합체에 권한과 내용을 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전라남도의 권한을 요 통보권 권역으로 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가 의외로 좀 불만이 많을 거다. 대신 이건 국무총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총리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지방균형발전법이라든가 지역특별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가치를 줬는데 기초 단위 영역은 아직 그렇게 사례가 없어서 예. 집중적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필요는 있지 않는가 예,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꼭 이 얘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국가산단 위기, 산업위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성으로부터 나온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해야죠. 예, 국가산단의 위기 문제를 같이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경제동맹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걸 위해서 각 자치한테 뭐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예. 공동의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실행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공동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길지 모르는 갈등에 대한 조정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이야기했지만 그건 경제자유구역 법에 따른 그 조직 기구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 실행 조직을 또는 실행 예산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세계 시장이 이왕에 합의한 거라고 한다면 예.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정부 전남 설득해서 꼭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여수, 순천, 광양 경제 동맹이 좀 좋은 모델로 성공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좀 지역민의 입장으로서는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대희, 김석 여수 YMCA, 순천 YMCA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